다음 키워드는 홍남기 견제구입니다. 이 4.7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. 박사님,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주택 공급은 지자체만으로 안 된다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어요. 네, 홍남기 부총리가 예정에 없던 이 경제장관 부동산 점검 회의를 8일 날 소집을 했어요. 이 8일은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는 날인데 취임 시간에 앞춰서 조찬 모임으로 부동산 장관 회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아주 강력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뜻으로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. 중앙정부의 허가나 또 협조가 없어는 불가능하다. 이렇게 강력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보이거든요. 이 대목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은 이 홍남기 부총리의 딴지다. 또 서울시장이 어떤 압도적인 민심의 지원을 받아 출발하는 서울시장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리를 부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찬찬히 뜯다 보면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변창흠 장관과 함께 추진해왔던 이사 부동산 대책 이것과 지금 이 새로 시장이 된 오세훈표 부동산이 아주 정면으로 지금 충돌을 하는 대목이 많이 있거든요. 네. 예를 들면은 지금 이 홍남기 부총리 등이 주관해왔던 이사 대책은 공공 재개발을 한다든지 도심의 짜투리 땅, 역세권 이런 데에 민간에 또 땅을 수용을 해서 거기다가 공공주택을 만들고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. 그 토지주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사실 그동안 정부는 민간 재건축, 재개발에 각종 제재를 가해왔던 겁니다. 이를테면 재건축 초과 이득 환수제 같은 거를 부과를 해서 민간 재건축을 하면 그 이익을 정부가 다 걷어간다.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해야만 토지주들이 선뜻 땅을 내놓게 되고 그러면 공공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오세훈 시장이 오면서 민간 개발과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주고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황이에요. 네. 그렇게 된다면 홍남기 부총리가 그동안에 취지해왔던 이사 대책에 이 공공개발을 위한 땅의 수용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. 이것을 지금 정부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거든요. 그런 면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견제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어쨌든 이 워낙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서울시와 부산시의 부동산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과 어떤 부조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. 이 문제를 잘못 해결을 하면 결국은 중앙정부와 지방행정부의 갈등 속에서 부동산 주거복지는 더 악화되고 부동산 가격만 오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견제구만 날릴 것이 아니라 머리를 모으고 서로가 좀 양보해가면서 국익과 국민민복을 위한 우선순위를 잡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4월 9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도 함께 보시죠.